조선 왕자전 90살로 왕족 중 최고의 장수를 한 역사의 증인. 효령대군 이보. 효령대군 이보는 태종과 원경왕 후 민씨의 차남으로 양녕대군의 동생이고 세종의 작은 형인데 50만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파조입니다. 왕자인 대군 시절에 특별히 사건은 없는 편인데 태종 10년인 1410년 인령부 행수 이호가 효령대군에게 청탁해 호조의 벼슬을 얻었다. 태종에게 들통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어린아이를 통해 이름을 얻으려 했으니 죄를 주어야 하지만 이름을 얻으려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하직만 시켰는데 당시 효령대군은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이 효령대군을 두고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태종의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형과 아우의 임팩트가 강하고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아들이었는지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 밖에 효령대군의 가신과 간호들이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된 사건이 조금 등장하는데 간호 등이 주인의 뒷배경을 믿고 잘못에 연루되는 일은 조선시대 왕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양녕대군이 폐쇄자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갑작스럽게 책을 펴고 공부하는 척했지만 형 양녕대군이 헛짓거리 그만하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이 없던 효령대군이 정말로 왕위에 욕심을 낸 정황은 없으며 효령대군도 공부에 관해서라면 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다른 형제들보다 오래 살아 높은 우서른으로 영향력이 커졌는데 실록에는 양녕대군은 전형적인 한량이고 효령대군은 정치에 큰 뜻이 없는 인물로 나오지만 야사에서는 정반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효령대군은 번뇌를 씻기 위해 절에 들어가서 북가죽이 늘어지도록 북을 쳐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효령대군 북치듯 한다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영락 16년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술을 마시는 것이 비록 무익하나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능히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장대한 놈이 있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또한 불가하다. 양녕대군이 폐쇄자 될 때 세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태종은 효령대군이 지나치게 점잖은 성격이었고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실 일이 많은 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삼남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회에 참석한 기록은 있는데 이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얼굴을 비춰야 하는 연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왕만 넘어가주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일도 없었습니다. 효령대군이 불도에 그렇게 심취했던 점을 생각하면 술 문제는 효령대군의 사상적 부적격성을 에둘러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려 불교 문화와 조선 유교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차와 술일 정도입니다. 효령대군이 본격적으로 불도에 정진한 시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몇 잔 받아 넘기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라면 이미 이 시절부터 불도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술 문제는 영특했던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태종이 고작 술 못 마신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효령대군을 제치고 충녕대군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영락 16년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또 성질이 심히 곧아서 계좌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 또 치체를 알아서 매양 큰 일에 헌의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생각 밖에서 나왔다. 동생 세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화가 거의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우애가 틀어질 만한 사건도 없었는데 효령대군의 성품이 온화하고
세종도 정성스럽게 대해 형제 관계는 양호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효령대군을 상당히 얕잡아 보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는 효령대군을 비난하거나 효령대군을 사칭했고 효령대군이 불공을 들이는 절에서 짐승을 조리해 먹는 등 막 나가는 일화들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효령대군이 형 양녕대군에게 화를 냈다는 기록조차 없어 대인 배스러움을 알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절을 중건해 불교를 이단시하는 유학자 관료들에게 자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계일정난이 벌어졌으나 계일정난을 지지한 양녕대군과는 달리 효령대군 본인은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당시 왕실에 관여한 것이라면 수양대군과 함께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를 간택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세조가 즉위한 뒤 양녕대군과 함께 단종에 대해 처벌할 것을 주장한 정도입니다. 이것도 전자는 단지 왕실의 어른으로서 한 일에 가깝고 후자는 양녕대군의 행동에 묻어간 것이며 이외에 효령대군이 정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불가의 귀의의 승려가 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승려가 되지는 않았는데 불교에 심취해 신하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머리까지 깎았다가는 정말 큰일 났을 것입니다. 왕자가 출가를 했다면 정말 큰일이라 실록에 실렸어야 하지만 당대 실록에는 기사가 없고 한참 후대인 선조실록에 효령 역시 가사를 걸치고 불문에 몸을 위탁하고 말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세자 양보설도 같이 실려 있는데 이는 충녕대군의 왕 위승기 과정을 미화 윤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사를 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년 90세로 태조는 물론 조선의 최장수 군주인 영조보다도 더 오래 살았는데 심지어 장수의 아이콘인 황희가 89세 생일을 맞은 뒤 나흘 뒤에 죽은 것에 비해 효령대군은 90년하고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반계라고는 하지만 왕자로 태어나 평생을 왕족으로 지냈고 권력에서 일찌감치 떨어져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산 인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평균 연령의 2배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성종조까지 장수한 덕분에 성종실록에도 효령대군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종실의 가장 큰 어른이라 매년 잔치를 베풀고 비단을 하사했다는 기록들로 보아 성종도 굉장히 그를 살핀 듯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효령대군 몰기에는 날 좋은 날에는 가족 연회를 열면서 60살이 넘은 효령대군의 아들들이 90살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는 등 그리 건강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도 장수한 이유는 불교식 웰빙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0세를 넘어 천수를 다하고 성종 17년인 1486년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부인인 예성 부부인과 함께 예장되었고 묘소 옆에는 사당인 청권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이례적으로 서울특별시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묘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뱅뱅 사거리 구간의 도로가 효령로가 된 것도 효령대군 묘소 때문입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빌딩 이름은 프린스 효령 빌딩으로 2014년 완공된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종회회관이라서 건물이 효령대군 묘소 바로 앞에 잡은 것입니다. 효령대군의 후손인 효령대군파는 현재 전주 이씨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종 이후 적통이 끊겼고 종내에는 유배가 있던 왕손인 철종으로 대를 이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 왕실에 효령대군의 핏줄이 섞였고 이들의 후손들이 왕통을 이었으니 조선 후기의 임금들은 세종대왕의 후손인 동시에 효령대군의 후손이라고 봐도 됩니다. 효령대군의 삼남 보성군 이합의 외손들이 세 차례나 왕실 직계와 혼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효령대군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효령대군의 후손은 무려 50만 명으로 전주 이씨 내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로는 숙종 시절 청백리로 유명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이영상이 있었고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에 2인자이자 사사의 개헌 3.15 부정선거로 악명 높은 이기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아나운서 겸 국회의원이었던 이계진과 전 인천광역시 서구 국회의원인 이학재도 효령대군의 후손입니다. 유명 연예인으로는 개그맨 이수근, 개그맨 이휘재, 개그맨 이혁재, 배우 이성재, 배우 이정재, 가수 이상은, 가수 이수만, 이만희, 이혜영 부녀, 이경규, 이순규,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인터넷 방송 BJ 슈로제가 있습니다.
초상화가 전해지는 몇 안 되는 조선 전기 인물 중 한 명인데 효령대군 초상화를 보면 부드러워 보이는 인물들과는 달리 제법 덩치도 있고 수염도 야성적으로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듯합니다. 초상화에서 태종, 세종 양녕대군의 얼굴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태종이 효령대군을 두고 자신의 외모와 닮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효령대군 초상화 기록에 의하면 양녕대군 세종과 닮았다고 전해지는데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얼굴이 너무 닮아 양녕대군이 장난을 칠 때 자신이 효령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정치적으로 특별한 입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비교적 조용하게 살아간 인물이지만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게 양반들에게는 곱지 않게 보였습니다. 실록에는 효령대군을 두고 세조가 불교를 숭상한 건 효령대군 때문이며 매우 탐욕적이라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남의 노비를 빼앗곤 했고 죽은 뒤에는 아들들이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90살로 왕족 중 최고의 장수를 한 역사의 증인 효령대군 이보였습니다.